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마음껏 먹으면서 평생 날씬하게 소팟에 하나만 빼고 다 먹는 다이어트 이 책입니다. 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동안 K독서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또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도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깨알 정보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기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저자는 이동훈, 소팟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10년 차를 바라보는 한의사이자 근데 지금은 2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에서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체질로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식이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무분별한 식생활과 폭식을 이어간다면 살 빼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식이 조절은 평생 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식단이 필수적이다. 하나만 빼고 다 먹자. 물론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붙는다. 표지에도 적혀 있는 대로 딱 하나만 빼고 말이다. 그 하나는 다름 아닌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당질이다. 나머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은 배불리 다 먹어도 된다. 아니, 정확히는 다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당질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도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은 당연히 섭취해야 한다. 평생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를 통해 망가진 체내 대사 시스템이 회복된다면 과자, 라면, 피자도 가끔씩 먹어도 좋다. 따라서 하나만 빼고 다 먹는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결국 그 하나까지 다 먹는 것이다. 잠깐 내 얘기를 해볼까? 나는 어릴 적부터 라지 사이즈의 피자 한 판 정도는 혼자서도 거뜬히 해치우던 대식가였다. 또 전국의 소문난 맛집을 100여 군데 이상 탐방하고 소개했던 블로거이기도 하다. 지금도 먹는 즐거움은 내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10년 전 한의대 졸업반 시절 한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 스트레스를 온갖 군것질로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만에 체중이 10kg 가까이 불어났다. 대학교 입학 전과 비교하면 한의사 면허와 함께 15kg의 체중을 덤으로 얻은 것이다. 졸업과 동시에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첫 직장도 운명처럼 비만 클리닉이 개설된 병원이었다.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또 내가 직접 다이어트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한약 치료도 체중 감량에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식이라는 사실이다. 그 후 올바른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와 공부에 몰두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도 맛있어야 했다. 결국 나는 스스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 책에서 소개한 식품들은 모두 내가 직접 찾고 구입하고 만들고 먹은 것들이다. 그 결과 10kg이 넘는 체중을 감량했고 지금도 20대 때보다 더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3단계 이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3단계 당질을 줄이면 줄일수록 살은 더 잘 빠진다. 그렇다고 욕심을 부려서 막무가내로 줄여버리면 건강을 잃게 된다. 그러니 살은 잘 빠지면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절한 양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당질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314.5g이었다. 식이섬유를 제외한 당질만 따진다면 대략 300g 내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는 1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의 하루 평균 필요량을 100g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무려 3배가 넘는 양을 쓸데없이 먹고 있는 셈이다. 당질 얼마나 먹어야 할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당질 섭취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당질 섭취량은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있는 당질의 함량을 말한다. 현미밥 한 공기의 무게는 200g이며 그중 당질은 60g이 들어있다. 하루에 현미밥 3공기를 먹었다면 당질 섭취량은 180g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별 당질 섭취량은 한 끼에 먹는 양이 아니라 하루에 먹는 총량에 해당된다. 1단계 오직 채소만 당질 20g. 오랫동안 당질에 중독돼 있었다면 당질을 어설프게 줄여서는 망가진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현저하게 줄여야 가능하다.
당질 20g은 그에 적합한 용량이며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일명 케토시스 상태를 유발한다. 당질에 찌들어 있는 몸을 단기간에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당질 20g을 밥으로 환산하면 3분의 1 공기에 해당된다. 이걸 하루 3끼로 나눠 먹어야 하니 겨우 이만큼 먹어서는 배에 기별도 가지 않을 뿐더러 영양분을 제대로 보충할 수가 없다. 반면 당질 20g을 채소로 환산하면 대략 400에서 500g으로 매 끼니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녹색 잎채소로만 따지면 양을 제한하지 않고 배 터지게 먹어도 되는 광대한 양이다. 당질 섭취는 최소화하면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는 밥을 포함한 고기를 완전히 끊고 오로지 채소만 먹으란 소리다. 물론 잎채소, 실채소, 길쭉이 채소, 빈술의 채소 이런 것들은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위주로 먹어야 하고 당질이 많은 고구마, 감자, 단호박, 콩, 옥수수는 제외다. 1단계 식단의 간단한 예를 들면 아침은 계란이나 낫또와 함께 샐러드를 먹는다. 점심은 밥 없이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와 버섯을 구워서 쌈채소와 함께 먹는다. 누차 말하지만 당질만 줄이는 것이지 나머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은 충분히 먹어야 한다. 1단계는 다이어트보다 치료에 더 가깝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경우 뱃살을 단기적으로 급히 빼야 하는 경우에 권장한다. 효과가 드라마틱한 만큼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짧게는 3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만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만약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난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2단계 채소 플러스 밥 반 공기, 당질 50g, 1단계에서 발생하는 케토시스 상태를 방지해주는 최소한의 용량이다. 1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체중 감량 효과를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양이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무난하게 시행할 수 있다. 1단계는 건너뛰고 2단계부터 시작해도 좋다. 2단계부터는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다. 당질 50g을 음식으로 환산하면 1단계에서 먹었던 충분한 양의 채소에 밥 반 공기가 추가된 것이다.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를 밥 반 공기와 함께 일반식을 먹고 나머지 2끼는 1단계처럼 먹으면 된다. 밥은 흰 쌀밥도 허용되며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오트밀 등으로 대체해도 좋다.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2단계를 쭉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가면 효율이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6개월 안에는 목표를 이룬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3단계 채소 플러스 밥 반 공기, 당질 100g. 당질 100g은 모든 연령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필요한 양이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당질 100g은 다이어트 중 허용되는 최대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질 100g을 음식으로 환산하면 2단계에서 허용됐던 채소와 밥 반 공기에 밥 반 공기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아침과 점심 2끼는 밥 반 공기씩 일반식을 먹으면 되고 저녁만 밥 없이 1단계처럼 먹으면 된다. 3단계는 1, 2단계보다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운동을 병행하고 있거나 요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에 적합하다. 3단계는 1, 2단계를 포함해서 총 6개월 이상 진행해야 한다. 우리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6개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해도 좋다. 내게 맞는 단계를 찾아라. 단계를 진행하는 순서에는 정답이 없다.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부터 시작하거나 거꾸로 3단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 진행해도 된다. 2단계부터 시작했는데 효과가 미비하다면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해도 좋다. 1, 2, 3단계의 순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내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첫 3일 동안은 1단계를 진행해 몸을 재부팅한다. 4일째부터는 본격적으로 2단계를 시작해서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한다. 그 후 3단계로 넘어가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면 된다. 날씬한 몸이 되고 싶은가? 그럼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늘리면 된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방법이다. 와, 그러면서 정말 단백질은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지방은 또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또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병행하면 되는지, 그 외에도 다양한 궁금한 것들, 애매했던 것들이 깨알 정보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론을 정립하셨다면 이 책은 정말 실전으로 하기에 이제 실전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맨손으로 한 끼 섭취량 재는 법, 이 부분도 나오는데요. 당질은 비만의 주범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겨내야 할 존재다. 그러니 주먹을 살포시 쥐어보자.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콩의 한 끼 적정량은 주먹 한 줌이다. 고구마로 치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만큼 먹으면 된다. 무게로 따지면 100g에 해당되며 당질은 300g 내외가 들어있다. 개인별 목표에 따라 하루에 한두 끼 주먹 한 줌씩 먹도록 한다. 식이섬유는 유익한 효능이 많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먹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버섯, 해조류는 두 손에 가득 담기는 양을 한 끼에 먹으면 된다. 익힌 채소의 경우 부피가 적어지므로 주먹 두 줌의 양을 먹으면 된다. 서브웨이에서 사용하는 샐러드 용기가 좋은 예다. 거기에 담긴 채소의 무게가 200g 정도다. 식이섬유는 4에서 8g이 함유돼 있다. 양을 가늠해 볼 겸 경험 삼아 한번 먹어보길 권한다. 하루에 최소한 두 끼는 그 정도로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다이어트의 중심이다. 그러니 꼭 챙겨 먹겠노라 손을 들고 맹세하자. 단백질은 한 끼에 최소한 손바닥의 크기와 두께에 해당하는 양은 먹어야 한다. 손바닥만한 고기나 생선의 무게는 대략 100g이며 단백질은 20g 내외가 들어있다.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꼭 챙겨 먹어야 하며 체중과 목표에 따라 양을 늘려도 좋다. 지방은 굳이 양을 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계란 프라이를 만들 때 기름의 양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넣는 게 아니라 계란 양에 맞춰서 어림잡아 넣듯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면 된다. 샐러드에는 오일 드레싱을, 채소 반찬에는 들기름을 알맞게 첨가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도 올리브 오일, 버터, 코코넛 오일 등을 재료의 양에 맞춰서 적절히 넣어 먹으면 된다. 와,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계시죠? 너무 마음에 들죠? 이렇게 해서 마음껏 먹으면서 평생 날씬하게 솥팥에 하나만 빼고 다 먹는 다이어트.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에서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체질로, 그것은 바로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느냐, 적당히 하느냐, 아예 되는 대로 먹느냐, 그 차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이고, 이런 식이 조절은 평생 해야 한다는 것. 다만 집중적으로 할 때나 유지어트를 할 때나 단계를 달리하면 된다는 것. 그렇지만 식이 조절은 평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단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 바로 이게 필수적인 거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요. 맛있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당질만 줄이고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이것들은 충분하게 먹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은 칼로리가 아닌 당질을 줄이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식단을 연습하고 트레이닝 해가는 거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면 되듯이 날씬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그럼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를 늘리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